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조금 전인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도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투표소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도이동 제7투표소에는 조금 전인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으면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은 2.3%로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 1.9%보다 0.4%포인트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를 제외한 36만 8천여 명이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자신이 사는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가 가능한데요.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으면서 논란이 됐었던 만큼 본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한편 개표는 확진자 투표가 끝난 저녁 7시 반 이후에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과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도이동 제7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경찰과 해경, 소방본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도내 275개 개표소에서 경찰 1,080명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고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옮길 계획입니다. 해경도 도서 지역 투표함을 운반하는 민관 수송선을 지원하고 기상 악화 시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직접 옮길 예정입니다. 소방본부 역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투 개표소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인력을 배치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제주를 찾아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섰는데요. 4차 산업 육성과 관광청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제주를 실리콘밸리처럼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자그마한 연구소와 네트워크만 구축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최적지입니다, 여러분. 또 제주에 관광청을 설치해 수준 있는 관광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제2공항 사업도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해 동서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동과 서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서 사람들이 제주에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은폐됐고 자신이 당선되면 탄핵 얘기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투표로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도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필승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지지를 부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에서 거리 인사로 20일 동안 이어진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제주의 미래를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제주를 찾아 능력을 검증받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총력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정치를 종식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총력 집중 유세. 제주를 찾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사산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불공정을 없애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의 생활을 잘하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한데 이재명이 민생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일 뽑아냅시다. 이재명 후보 제주 선대위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제주 유세를 취소했다가 번복한 것은 정치적 표 계산에 따른 제주도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험도 준비도 능력도 없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실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누가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일과 성과로 국민에 보답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보아주십시오. 정의당도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어 심상정 후보에게 주는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며 비정규직의 권리를 확보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한 표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제주를 섬기는 심상정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주 4일제 복지국가, 대한민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거리 유세를 통해 양당 정치를 종식하고 진정한 통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1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10건, 사전투표 반대 유인물을 유포한 사례가 1건이며 6명이 입건되고 5명은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또 이달 초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인 30대 A씨를 술을 마시고 해당 후보 당사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데요. 광양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입니다. 섬진강과 2km 떨어진 광양시 진상면의 한 도로. 도로 곳곳에 하얀 반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한 지점을 표시한 흔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은 태어났던 호수나 저수지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로가 저수지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6년간 이곳에서만 최소 1,600여 마리의 두꺼비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차들도 그 표시를 보고 조심히 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저희들도 더 많이 생명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광양시와 환경단체는 매년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고립된 두꺼비들을 구조해 저수지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두꺼비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저수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태 터널과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500여 마리가 숨지는 등 로드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고 생태 터널을 추가로 만드는 등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기라든지 그리고 농작물에게 피해주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서류의 보호, 특히 이 두꺼비들의 보호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봄을 알리는 동물로 여러 설화와 민담에도 등장하며 오래전부터 친숙하고 상서롭게 여겨졌던 두꺼비. 그러나 개발로 서식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두꺼비는 봄의 시작과 함께 도로에서 빈번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햇볕도 따스하겠고요. 온화한 남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활동하긴 좋겠는데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대기 상태는 좋지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쌓여있고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오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만큼 물씨 관리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동부 지역은 4도로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는데요.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요소수 사태로 무기질 비료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비료 가격 인상분 전액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요소비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나 올랐지만 농민이 아닌 유통업자들이 결정하는 농산물 가격에는 비료값 인상분을 포함시킬 수 없어 피해를 보는 건 농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할 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택 정비 과정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30%이며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말 서귀포시 성산 지역의 양돈 농가를 시작으로 이달 초 제주시 구자읍과 한림읍 양돈 농가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하면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물시험위생소는 어미돼지의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접종과 농장 내외부와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성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5월 제주 시내 모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제지에 나선 응급실 직원들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000여 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101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9%를 차지했고 37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소음기 개조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300대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등화장치를 달거나 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296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불법 개조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